당시 나치가 했던 일과 그 일제가 했던 일들이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후에 이제 반성하고 처단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예 다른 길로 가고 있고. 가영 씨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 독일에서의 그 교육이 일본하고 너무 다르다. 뭐 어때요? 우선 독일에서는 5, 6학년 때부터 이제 역사 교육을 시작하고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 보니까 직접 수용소 견학을 가진 못했는데 부모님이 이제 다카오 수용소 다녀오셔서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아직까지 다카오 수용소에도 1년에 거의 80만 명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독일 내에서도 사실 히틀러나 이 나치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교육을 할 때도 이제 본인 나라에 대한 부끄러움, 치부를 다 드러내고 그거에 대한 반성도 정말 깊이 하고요. 아니 근데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나치를 옹호하는 세력이 좀 있었다면서요? 그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도리스 레싱이 단편 소설을 써요. 1950년대에 독일로 여행하는 영국인 관광객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끝난 지 한 10년쯤 된 분위기죠. 되게 그 영국인 관광객들이 불편한 거예요. 밤에 독일 사람들 파티를 하는데 갔더니 한참 분위기 좋아지니까 히틀러를 포함해서 독일 장군들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흥겨워가지고 히틀러 정말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인데 그래서 좋은 일도 좀 했죠. 뭐 그때는 뭐 도로도 깨끗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게 묘사가 돼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전쟁 직후에 막 엄청나게 뭐 마음 깊이 사주한 느낌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80년대에 유학을 할 때 독일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 선조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와 그런 죄책감을 왜 우리에게 책임을 덮어 씌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무슨 죄냐? 예.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지금 2019년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소위 말하는 역사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비교적 합리적으로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역량이 독일인들에게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뿐만 아니라 1년 365일 이 나치의 만행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라든가 아니면 영화라든가 맞아요. 독일의 공영방송에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아직도요? 아직도 나오죠. 아직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도자를 영어로는 리더라고 그러거든요. 네. 독일 말로는 퓨러예요. 그거는 유일하게 히틀러에게 적용되었던 호칭이었어요. 탈나치화 교육에서 퓨러라는 단어가 독일에서는 거의 터부시됩니다. 그 리더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럴 정도로 반성과 성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저 독일이 유럽에서의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근데 유감스럽게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이제 그렇지가 못한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좀 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왜 일본은 독일처럼 못하냐. 이거는 냉정한 어떤 정치적 현실과 국제적 관계, 쉽게 얘기하면 정말 우리나라는 국군이 지지리도 없었던 거예요. 히틀러 패망했잖아요. 네. 반대당이 집권을 한 거예요. 그럼 반대당이 집권을 하면 모든 정책을 바꾸고 기존의 히틀러 나치당이 했던 거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일본은 어땠냐? 일본이 패망을 했어요. 그럼 미국이 일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그 전범들을 처단을 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 이제 냉전의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소련이 부상을 합니다. 소련이 이미 한반도에 들어온 상황에서 광복이 되잖아요. 미국이 딱 보니까 뭐야? 지금까지는 소련하고 동맹을 맺고 히틀러와 싸웠는데 이제부터는 소련과 우리가 대결할 수 있겠구나. 근데 여기는 일왕부터 전부 다 쳐버리면 효과적인 통치가 어렵겠다. 네. 그래서 전범들을 미국이 살려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일본의 그 전범들의 그 정권이 지금까지 쭉 거슬러 내려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베 신조 총리의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A급 전범이었고 그 당시에 처벌받지 않고 그대로 국회에서 의회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아베 정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과해야 됩니다. 잘못합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의 집안, 국통, 정체성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 입장에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 일본이랑 독일이 이제 전후 전쟁 그 범죄에 대해서 사죄하는 태도가 다른 게 독일한테 피해를 입은 나라들 다 그다음에 강대국이에요. 강대국들이랑 독일은 싸웠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일본한테 침탈을 받은 나라들 뭐 한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필리핀이 아시아 나라들이 2차 대전 직후에 입김이 그렇게 있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한국이 굉장히 강대국이다. 이러면 사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힘의 논리의 반영 힘의 아니었나 문제다. 그렇죠.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인종 청소를 자행했는가?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몰살했냐? 원론적인 질문.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이 원래 지금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시절에 탄압을 피해서 떠나요. 자기들이 살던 팔레스티나 땅을 떠나. 근데 난민이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하기 싫은 3D 업종을 주로 합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은 금융업을 되게 천시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 천시하니까 자기들이 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금융으로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부르주아 놈들, 금융인들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히틀러가 이제 나치당을 만들고 내부적으로 독일을 결속시켜야 되는데 내부적 결속을 하기 위한 방법이 뭐죠? 외부에 적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 하나의 희생양이 필요하거든. 근데 딱 보니까 유대인이야. 유대인은 다 싫어하거든요. 요거 잘 걸렸다. 희생양을 삼은 거죠. 아니 이적 씨가 이 책을 읽으시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이제 한나 아렌트가 매우 불편해했던 부분. 한나 아렌트가 이게 이 마음속에서 끝까지 용서할 수 없음 같은 것이 있어요. 위쪽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아이헤만과 협조를 했는지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그리고 거기서 특권적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른바 좀 유명한 셀럽 유대인들이죠. 뭐 학자든 뭐 기업가든 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조금씩 빠졌는가. 유대인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막 기술을 해서 이 책 나오고 나서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큰 항의를 또 받았다고 해요. 이 책을 썼을 때 정말 뭐 평생 친구였던 한스 요나스라는 유명한 환경철학자가 있는데 근데 막 완전히 쫙 깨져요. 너가 어떻게 우리 유태인 공동체에 이런 피해를 줄 수 있는가? 너 정말 유태인 맞냐? 이럴 정도였던 거잖아요. 우리 유태인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한나 아렌트가 보여줬다는 거. 예. 이게 정말 말할 수 있는 용기잖아요. 사실상 지금 이스라엘에서 비유대인하고 결혼하는 것은 거의 금지시 돼 있지 않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그때 독일 사람들을 욕할 입장인가 싶다. 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안 건드려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민감한 문제를 그냥 싹 건드리면서 가요. 이건 내가 말하고 지나가야겠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이런 느낌이 전해지니까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가슴을 치는 것 같아요.